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2호로 한번 샅샅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 차장이세요? 아니요, 부장인데. 아, 부장이에요? 드디어 승진하셨군요. 예. 지난해 계속 예. 김영광 실장이 부장하면 아니라고 차장이라고 그러더니 부장 되셨군요.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예. 저 월간조선 2호로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월간조선 2호로가 나왔습니다. 예. 뭐 제가 월간조선에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예,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잡지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가야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이번엔 정말 뭐 그 어떤 정권과 싸우는 얘기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가 하면 돈 버는 얘기도 있고. 올커니. 또 이제 어떤 소소한 재미를 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네. 잡지로서는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메뉴에 있는 기사는 이제 윤석열 표적 감찰과 추미애 몰락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래갖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예.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다가 복귀를 한 겁니다. 네네. 근데 보면 상당히 그 추미애 장관이나 이 정권 쪽에서는 네.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고, 그렇죠. 그 구성원들도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줄 걸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참석한 위원들은 물론이고, 네. 심지어는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그 박은정 검사 밑에서 일하는 검사들조차도 네. 그건 아니다 음. 해갖고선 완전히 그 정말 전혀 정권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 결론을 내린 그 경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 거기 참여한 감찰위원이라든지 네. 검사들이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혜택을 보고 그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 않냐. 하는 그 어떤 직업 의식, 직업 윤리, 또 법률가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그냥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네. 위안부 합의, 네. 아베가 먼저 제안했다 이건데, 네. 뭐 이 위안부 합의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외교적 패로 몰아갖고 이제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위안부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예컨대 뭐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네네. 2차 대전 때 일본 놈들이 음. 우리나라 여성들을 갖다가 성노예로 끌고 가서 네. 학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게 어떤 여성 지도자들끼리 어떤 공감대가 공감 같은 게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같은 사람이 나중에 아베를 만나면은 네. 니들 2차 대전 때문에 때 그랬다며 음. 그럼 반성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베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랬군요. 예. 저 기억나요. 그 보면은 예.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그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도 보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예. 아주 일본이 아주 그렇죠. 혼쭐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밑에서 컴포트 위민이라고 네네.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니까 예. 클린턴이 그건 컴포트 위민이 아니라 섹스 슬레이브다. 슬레이브다. 성노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 다음 기사가 이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공무원들. 네. 네,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 그건 저 알고 있어요. 예. 무슨 문재인 대통령부터 좀 근무하고 있어. 아니 아니, 지금 예.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예. 핵은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 평생 30년 직이었던 송철호 그렇죠. 변호사가 당선 한번 되어봤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말에 그렇죠. 7개 청와대 조직과 경찰이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근무 그렇죠. 중이신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울산시에서 네. 뭐 관련되는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줘갖고 선거운동을 돕고 이랬던 사람들이 네네. 다 이제 그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다가 이제 징계위에서 스톱돼 있는 그런 얘기.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참 그럴 것 같긴 한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사가 이제 2개가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김소연 변호사라고. 네, 해가지고, 김소연 변호사라고 네, 있습니다. 대전시 시의원을 했었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민주당에서 그렇죠, 시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선 시의원으로 해줬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의원실에서 김소연 변호사한테 돈을 요구했죠. 예. 그래서 그걸 폭로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김소연 그걸 씨가. 폭로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 갔죠, 그 사람들 그렇죠. 관련자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 명예훼손 했다고. 무슨 명예훼손인데? 자기네가 돈 요구하고 그런 게 이제 자기가 관련된 것처럼 얘기를 아니 하고. 어쨌든 돈 네.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그렇죠. 혐의로 감옥 갔는데 뭘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참 이상한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네.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네. 그 김모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 김소연 씨 말고 예. 참고로 김소연 변호사도 여성입니다. 예. 근데 여기 나오는 김모 씨는 예. 남자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예. 미모예요? 모르죠 그거는. 아, 그런까지 취재하셔야지. 아니요. 그리고 저기 그런 거 뭐 미모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고. 알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건 방송할 때 지적을 해줘야 저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제 그 김모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박범계 씨의 만약 오랜 지인인데 네네. 그 김소연 씨 주장은 그 대전 지역에서 이제 특히 박범계 의원 지역구에서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 각종 그 선거 공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다 그 여자한테 몰아줬다. 신문에도 얼마나 났죠, 그게. 김여인에게 몰아주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은 아니죠. 박범계 씨.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김여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 각종 그 선거 공보물 이런 걸 몰아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뭐 문정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전에 내려오면은 네. 거기서 와인을 마시고 이제 이랬다. 네네. 이게 이제 김소연 씨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 김모 여인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본인은 그런 선거 공보 유인물 같은 건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뛰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딴 거고. 실력으로 딴 거고 박범계 덕을 본 건 아니다. 그다음에 저 브런치 카페 오는 건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온 거고.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뭐 하여튼 대전 내려왔을 때 시간이나 얼추 좀 잘 안 맞고 이랬을 적에 네네. 잠깐 들려가지고선 네.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 거지 음. 여기서 무슨 뭐 파티를 벌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죠, 그게. 그런 그 선거 공보물이나 그런 게 실력만으로 딸 수 있는 건가요? 지인 흔히 우리 표현하기로 예. 지인이라고 그러죠. 예. 친분이 두터운. 네. 뭐 우리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 우리 저 공사장 한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바 식당 하나 그 엄청나죠. 봤는데도 엄청난 일꾼이죠. 그 엄청난 직권이고 오너의 친인척 아니면 그 한바 못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그 괜히 모르고 일반 뭐 흔한 얘기로 그 뭐 간판 사장 그거 갖고 백 안 통해요. 그래서 그 한바 하나 따는데도 그와 같은 인맥이 필요한데 보면 지방선거 때 보면 홍보물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지구당 위원장일 거고 그 밑에 이제 보면 광역위원들 그렇죠. 또 뭐 기초위원들 그렇죠. 여럿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홍보물 흔한 얘기 뭐 표현은 적절치 않으면 돌이 친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왕창 그렇죠. 이제 왕창 그렇죠. 몰아준다는 거 우리 이제 그쪽 슬랭으로 이제 돌이 친다 그러는데 돌이 친다는 것은 뭐냐니까 아주 그야말로 강력한 지구당 위원장의 백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판의 정책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예, 뭐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뭐요? 자기가 후보가 돼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인 얘기는 지금 국민의 힘이 이제 그 야권 대표성을 갖고 자기들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 한 가지 또 저희 이번에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가
코미디 프로 개콘의 자멸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콘은 폐지됐잖아요. 폐지됐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왜 폐지됐냐? 아, 그 이제 워낙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대놓고 이제 정치 편향적인 걸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망한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방송들을 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네. 그 옛날에 그 엄영수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또 이제 그런 분들을 한탄을 하는 거죠. 이게 음. 정치풍자라고 하는 거는 살짝 이러면서 이걸 하는 거지. 네. 그 대놓고 그렇게 편한데 하면 되느냐. 음. 그리고 또 누구는 또 그런 소리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개콘이 왜 폐지됐냐. 네. 지금 같을 때 네.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네. 조국이나 추미애 풍자하면은 대박 났죠. 시청률 대박 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요즘 이제 사실 뭐 좋은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 요새 뭐 주식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3,000P라고 예.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열면서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네네. 그래서 저희 이번 월간 조선 2호로에 예. 그 비트코인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작년에 이제 특히 그 재미를 봤던 주식이 어떤 게 있나. 그 대개 이제 그 바이오 계통 주식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체력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은데. 벤처니까. 그렇죠. 예. 아니 벤처 하여튼 그런 것들 그냥 예. 혹시 그 존봉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데요. 예, 그 존 리라고 하는 그 이쪽 증권업계에 요새 이제 날리는 분인데 네네. 그분이 바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그 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미국 이름으로 존 리라고 쓰기 때문에 이제 존봉준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분은 뭐 아주 주식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예. 뭐라고 몇십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냐. 그냥 한 월세 6천 아니 참 뭐 오피스에 살고 그냥. 월세 주면서 살고 예. 월세 1년에 한 뭐 6천만 원 주고 살면서 네네. 그럼 좋은 집 월세를 살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해갖고 연간 1억 벌면 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이인화 씨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제국? 예. 감옥 갔잖아요. 이화여대 유철균 교수죠 본명이. 예, 그 지난번에 그렇죠. 저도 정유라 예. 갔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석방대 나와서 지금 어. 소설 쓰고 계신데 네네. 뭐 그분 인터뷰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좀 억울하죠 그분 같은 경우에 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가 네네. 그 경기 대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코로나 그 뭐 병상으로 꾸민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재촉전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항변. 네네. 그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네요.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좀 저하고 좀 배진영 네. 부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은 지금 오늘 1월 19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뭐 시간까지 그렇게 아니, 얘기해 25분이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쭉 보면 아무래도 이제 월간조선 2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6일 날 마감에 2017년 나왔죠.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안 그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까 그 이야기하고 달리 이제 국민의힘 플랫폼에 들어가겠다. 입당이나 합당을 요구하지는 마라. 그래도 나도 명색이 공당의 대표인데. 그 얘기는 공당의 대표인데 그 대신 국민의힘의 주관하에 국민의힘 책임하에 벌려지는 이른바 경선에 내가 참여하겠고 어떠한 제안도 수용하겠다. 내가 통큰 나름대로 안철수답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전 2시간 전 이야기고요. 아니, 저희 얘기도 이제 큰 맥은 그렇습니다만 자기 보고 자꾸 들어와라 하는데 그거는 공당의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목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이거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보면 이제 안철수가 만약에 들어와서 저
오세훈, 네. 또 나경원, 네. 또 예를 들면 조은희 뭐 이런 네. 사람들 하고 만약에 그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개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개콘을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옛날 2013년, 2014년, 15년 그 당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개콘 지금 제가 이따금씩 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더라도 심할 정도로 예. 너무 비틀었어요. 그렇죠. 너무 비틀다 보니까 막상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서슬이 펄해서 그렇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KBS, MBC 장악이었다고요. 그렇죠. KBS, MBC, SBS 그렇죠. 지상파 장악하고 종편은 꼼짝 못하게 그렇죠.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KBS 사장이 보면 그야말로 친문, 예. 흔한 대깨문 같은 사람들이 KBS 사장이나 MBC 사장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감히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갖다가 조롱하는 풍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갑자기 개콘이 재미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지 뭐. 그리고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80년대 후반 이제 막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이러던 시기에 네네. 그 코미디 프로 중에서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그 김영건 씨 있었잖아요. 나왔던.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 네로 25시라는 거 네, 있었잖아요. 그 최양락 씨.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땐 그야말로 풍자의 맛이 있었습니다. 예, 예컨대 뭐 널리 알려진 거지만은 그 당시 이제 그 회장님이 전화 오면은 그냥 갑자기 뻣뻣하게 그래갖고 네네 그러던 게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 네. 상황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네, 얘기가 있을 적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거였고 이제 네,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아 조금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이래야 이게 맛인 건데 네, 상상의 그렇죠. 여지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근데 뭐 대놓고선 뭐 참 보니까 좀 예. 이명박 박근혜 그러면- 대통령 정말 너무 조지더라. 예. 지금 보니까 6년 7년 전에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죠. 사실 풍자라든지 이런 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할 때 이제 마신 건데 네. 특히 이제 2016년 이때 최순실 사건 나오고 그랬을 때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고 그런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한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권력을 갖다가 공격한 거였죠, 그렇죠. 사실. 그럼요. 그 말씀만 잘하셨네요. 오늘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날짜를 갖다가 예. 명기한 겁니다. 예. 왜냐하니까 조금 전에 예. 검찰에서 4.16 이른바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그 당시 뭐 황교안 법무부가 네. 무슨 뭘 네. 했다 당시 뭐 기무사가 사찰했다 네.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참 4.16 이른바 세월호 참사 갖고 참 흔한 얘기로 참 아이고 몇 년이에요 지금 7년 전이네요. 참 뭐. 아까 지금 이인화 씨 예. 얘기하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박범계 씨 얘기로 돌아오시자고요. 예. 박범계 씨도 오늘 또 최선을 말씀드리니 오늘 조선일보 일종의 예. 단독입니다만은 예. 그 나오니까 박범계 씨가 이미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당시 대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장 전입하면서 13살 꼬마를 갖다가 저기 세대지로 예.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법무부 장관 되실 분인데 그 정말 그게 있죠. 여기 법무부장 되게 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그 자리냐 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도 아마 전에 그 법무부 장관 언젠가 임명해서 하려고 그럴 적에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엔 그 히스패닉 불법 그 그렇죠.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남미 계통들,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사 도우미나 이런 걸로다가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기억나요.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법무부 장관인 사람 자기 이제 뭐 그 밖에서 이제 일해야 되는 그 캐리어우먼이니까 네, 커리어우먼이니까 이제 그랬겠지만은 그걸 썼던 거죠.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발목이 잡힌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딴 것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래요. 특히 이제 불법 이민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결국 낙마했었죠. 낙마했었어요. 그 맞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 후보 첫 번째 안경원 교수. 그 보면 이상한 여성 네. 문제 때문에 낙마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갖다가 자기가 파가지고 혼인 신고했었다는 그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뭐 조국 장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 얼마 전에 판결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는 정경심 씨가 받았지만은 네. 조국이 공범이라고 법원이 명기를 했죠. 연기했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보면 그 아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이 해온 일들이 보면은 일국의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무법부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법법자 무법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차관은 또 뭐 택시기사 이용구. 바뀐 거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국할 적에 네. 법무실장이었잖아요. 그랬다는 사람 예, 예.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그다음에 이번 박범계 장관도 장관 뭐 후보자 글쎄 뭐 되겠죠. 이- 그래도 뭐 되게- 180석이니까 네, 되긴- 그렇죠. 근데 아니 어떻게 골라도 그런 사람들만 아 근데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속 궁금한 게 지금 월간조선 지금 2호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단 예. 말이에요. 박범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 김모 씨는 누구인가? 김모 씨가 아니지 김모 여인은 누구인가지. 아니요, 그 김모 여인이라고 할 경우에 네. 여인 맞잖아. 남자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김모 여인이라고 할 경우에 네. 사람들이 먼저 딱 상상하는 게 무슨 뭐 이제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닐까 하는 식으로 연상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 개콘도 그 풍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상상의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면서요. 아, 우린 개콘이 아니었어.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냥 판단에 맡깁니다. 예. 그 정말 보면은 그 이번 달 기사에서 특히 네. 전 그 법무부 감찰위 회의 내용 네. 거기에 대한 기사를 저희 조성호 기자가 쓴 겁니다만은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다 이제 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이 정부에서 이제 잘 나가는 검사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가면이 났다는 게 네.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그 직무, 자기 일에 대한 그 최소한 이래야 자존심이죠. 그렇죠. 자존심이죠. 자존심이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낸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나라가 더 나빠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방어선은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저 뭐 법무부 이제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네. 이제 신설하고 만들고 특히 이제 감찰위원장을 갖다 새로이 네. 그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하지 네. 않았어요. 그게 누가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그 감찰위원장이 이게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네. 스승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박은정 뭐 본인대로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법무부 주변에 도는 이야기는 박은정 그 이제 누굽니까 그 저기 형사부장 이종훈 형사부장 마누라 아니에요. 네. 그 강하게 보면 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그 이제 추천해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인 그 양반을 갖다가 법무부 감찰위원장으로 앉혔으나 추미애는 지발목 지가 잡은 거죠. 그렇죠. 그 회의 당일날 네. 추미애 장관은 회의 내용을 갖다가 녹음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아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반항하면 이제 야 봐라 우리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 거죠. 자기 목을 자기 친 거지. 예. 정말 그래요. 하여튼 월간조선 2호로 이게 예. 당장 지금 저하고 배진영 부장관의 둘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정말 읽을 거리 맞습니다. 예. 그리고 늘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저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보면 월간조선은 이렇게 한 달 해놓고 보면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할 때 예. 이렇게 읽어보면 참 보면은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많으니까 예. 뭐 틈틈이 보시고 또 방송에서 소개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요. 하여튼 매달 나와서 우리 월간조선 2호로 그 중에서도 보면 핵심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읽는데 밝은 눈을 갖다가 전해주고 있는 배진영 차장에서 올해 부장으로 승진한 배진영 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